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훈입니다.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또 어디서 찾겠나? 검찰과 스폰서 편이 방송된 후 김준규 검찰총장이 한 얘기입니다. 검찰총장은 스폰서 문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의 흔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기관이 검찰을 견제, 감시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방송 이후 PD수첩에는 스폰서 관련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최성호, 박근식 PD가 제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자신도 검사의 스폰서였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1990년대 소년 선도위원과 범죄예방위원을 역임한 강 사장이었다. 왔는데 제가 이거 선도위원증입니다. 하다못해 경찰한테 걸려도 이게 딱 보여주면은 통과할 정도로 지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90년대 당시 이 신분증은 힘 있는 사람을 상징했다. 다른 분들을 욕되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 제가 활동할 당시에 선도위원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그냥 스폰서입니다. 강 사장의 활동 무대는 제주도였다.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으면서 아버지가 역임했던 선도위원 자리까지 이어받았다고 한다. 저희 산친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32살에 선도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도 어린데 그거 가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하고 제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인생에 사업하는데 방패막이가 된다. 큰 방패막이가 된다. 해봐라. 강 사장이 검사들과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다. 검사와 골프를 치고 식사와 술을 접대하는 것이 선도위원의 역할이었다고 한다. 어느 정도나 씁니까? 최하 일주일에 아무리 못 써도 한 200~300만 원 이상 쓴다고 봐야죠. 회 등으로 식사를 한 후 접대부가 있는 룸사롱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이른바 2차라고 부르는 성접대를 하는 것이 코스였다고 한다. 조건이 없어요. 들어오면 수고하려면 인사를 걸려면 그냥 보여줘요. 다 못해야 돼? 네, 뒤돌아가 이러면 뒤돌아서 뒤태 다 보여주고 그렇게 인사하고 예전에는 너희가 이런 게 아니고 너 회불회가 아니고 제주도에는 인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2차 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2차 하고 다시 들어와서 먹어요? 다시 들어와서 먹어요. 검사들은 그렇게도 많이 못해요. 왜 아저씨 경우는 물건이 안 나가고 한 사람씩 데리고 2차 하고 다시 들어와요. 아 그래요? 2차 밖에 한 사람 데리고 나가 보고 다시 자기 내려왔습니다. 룸사롱을 나와서는 돼지갈비집을 찾기도 했다고 한다. 아가씨들이 옆에 이렇게 밀착해서 붙어 있으니까 화장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룸사롱 끝나고 가는 길에 돼지갈비집을 갑니다. 그 신제주에서 유명한 갈비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 돼지갈비집에 이게 냄새가 팍 풍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몸에 이 화장품 냄새가 싹 없어져요. 그 갈비집 그 냄새 때문에. 명절과 휴가철에 맞추어 돈 봉투를 상납하고 인사철에는 간부들의 전별금을 대신 내기도 했다고 한다. 봉투에 한번 담아드리면 적으면 한 50, 많게는 한 100 정도. 검사를 모시고 해외 골프 여행을 가기도 했다. 밤에는 현지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성접대까지 했다고 한다. 제가 비용 다 대고 그 태국에 가서 4박 5일 가갖고 거의 진짜 질펀하게 놀았죠. 골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태국의 아가씨들 다 데리고 놀고 술 먹고 태국 가도 아가씨들이 있군요. 더 많죠 더. 접대 대상은 제주지청 검사만이 아니었다. 휴가철에 제주도를 찾는 검사들도 접대 대상이었다고 한다.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휴가 때나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탁을 하니까 검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럼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접대해야 되겠다.
골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다음 뭐 식사도 해야 되겠다. 그럼 거절할 수가 없어요. 당시 술자리를 주도했던 검사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다. 왜 안 했어? 나 이미 떠나서. 나 이거 왜 안 해, 나한테? 그래, 안 해였으니까. 당시에는 대부분 관행적으로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태국으로 골프 여행을 간 사실도 인정했다. 일본 놀러 가는 거. 그런 거 아니고 뭐. 남자들이 놀러 가는데 일본 가면 뭐 재밌다고. 돈만 비싸고. 알잖아요. 당시 접대를 받았던 검사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 검찰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 강 사장은 선도위원회, 즉 범죄예방위원회의 접대 관행이 바뀌기를 희망했다. 지금처럼 흉노충 몇 명, 경제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유축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교육계 원로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이제 하던 분, 또 장애인단체 뭐 이런 분, 정말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사실 저부터가 선대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범죄 예방을 위해 설립된 민간 봉사단체인 범죄예방위원회는 각 검찰지청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자체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한 지역 범죄예방위원회 2009년 결산 내역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조금의 57%를 식대로 사용했다. 범죄예방위원회는 과거와 얼마나 달라졌을까? 어렵게 현역 범죄예방위원을 만났다. 네.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누구도 말을 못해요. 혼자서 술도 먹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위원회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어느 누가 내 모든 걸 포기하면서 알아요. 규정상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회장은 민간에서 선출한다. 하지만 검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검사가 다 해야 민간 기구잖아요. 민간 봉사위원회는 민간을 다 잘 쪼개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간다니까 검사들은 이사회까지 내는 되고 내는 안 돼요. 기준으로 삼는 뭐가 있나요?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 저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돈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제 우선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총 57명의 범죄예방위원회 지역협의회 회장 가운데 사업가가 47명으로 82%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의사 등이었다. 돈 많은 사람이 범죄예방위원이 돼 스폰서 역할을 하는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다. 얼마나 개선됐는지 물어봤다. 사람들 답답한 거, 다 아시겠지만 400, 500 나오는 건 그건 이유도 아니에요. 그렇죠. 식사 한번 하고 눈사람 갔다가 또 2, 3까지 간다면 1,000, 2,000원 나와요. 뭐 거기에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공터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요즘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거는 계속 있는 일이죠. 하지만 검찰 수뇌부의 진단은 달랐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스폰서 문제는 과거 잘못된 관행의 흔적이라며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는 어떨까? 최근 퇴직한 검찰 직원을 만났다. 검찰 조직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깨끗한 조직이라 면서 외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압력에 대하여 반성 또는 각성 없이 엄한 방지한 자세로 대응을 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씨는 룸사롱, 폭탄주, 접대부 등으로 이어지는 검찰의 회식 문화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증언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성 접대 도우미가 들어오면은 이제 글자 그대로 노래 도움도 주고 또 같이 이제 술을 마셔가면서 춤을 추고 놀고 하는 정도인데 경우에 따라서 지나칠 경우에는 그 도우미들 가운데 전신 나치를 요구해서 노는 경우도 목격했습니다. 더 뭐 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가까운 모텔이나 또는 숙박업소로 옮기지 않고 바로 옆방으로 빈방으로 가서 성매매가 이루어져서 그 하대를 지급하는 것까지 목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검찰 직원들이 성매매업소를 단체로 찾기도 했다고 한다. 보통 직원들이 갔을 때 현금 결제 시에는 17만 원, 그리고 카드 결제 시에는 18만 원에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걸로 좀 보아왔습니다. 문제는 회식비다. 부서별로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회식비 마련을 위해서 내부에서는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운영자금을 예산을 모아두는 경우도 하다합니다. 그 보통 출장 인원수를 부풀린다든가 출장 시간 일수 등을 부풀려서 편법으로 빠비를 지급 충당해서 이런 걸 보통은 회식비로 이용하게 하죠. 하지만 비싼 회식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한다. 회식을 하면 그 자리의 최고 선임자가 회식비를 도맡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통 검찰 내에서는 월 적게는 2회에서 3회, 그보다 더 이상 자주 갖는 사람도 있으니 연으로 따졌을 때는 수십 회의 자리를 양주와 맥주로 폭탄주 문화를 갖는다. 그 술값은 어마어마하다 할 것인데 그게 공무원 월급상으로 충분히 감당이 될지는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결국 스폰서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끔 이제 또 외부인이 중간에 참석을 해서 같이 놀기도 하고 또 화대를 술값을 또 2대를 지불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검사들은 대가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포괄적 뇌물수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값비싼 술집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의 한 거리. 스폰서와 검사의 술자리가 최근에도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이 주점에서는 변호사가 스폰서 역할을 한다고 했다. 변호사가 더 접대하는 거죠. 변호사가 검사분들 모시고 가지고. 그쪽 분들은 스타킹 절대 신으면 안 되고 신고 왔다가도 벗고 방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만지고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거기는 인사를 하는 게 A포즈, B포즈 이런 거 있잖아요. 술 먹는 거. 그러니까 남자가 앉아있으면 여자가 위에 올라가서 같이 건배하면 치마를 입고 있으면 이제 들쳐서 상대방 사람들이 보게끔 그런 거 많이 시키고. 나갈 때는 누가 계산합니까? 변호사님이 다 계산해요. 깔끔하게. 주점과 연계된 모텔이다. 이곳에서 2차로 불리는 성접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마지막에 애들 데리고 나가세요. 그래. 비용도 간단치는 않겠네요. 많이 나오죠. 몇백 나오죠. 애들 것만 해도 1인당 50만 원이면 술 드시고 뭐 밴드 하고 뭐 하면 보통 4,500은 나오죠. 검사분들 중에서 싫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시기에 그런 분들은 없었나요? 중간에 몇 번씩은 있죠. 그러면 갔다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척 하셨다가 바로 내려오시는 분들 있고, 아니면 뭐 얘한테 미리 같이 가는 척만 해달라. 그런 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됩니까? 별로 많진 않아요. 웬만하면 다 가세요. 혹시 그 오신 분들이 검사분이라는 것을 좀 증명할 만한 뭐가 표시 같은 게 있나요? 명함 받은 거. 직접 가요? 명함을 이렇게 주실 때도 있나 보죠? 어렵게 받았어요.